요트 파티 가는 거냐? 현재 1000만 관객 돌파가 예상되는 장항준 감독의 신작 왕가 사는 남자가 무서운 기세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 이 영화의 포스터만 보고 기대치가 좀 낮았던 터라 나중에 OTT에서 편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관객 수가 100만, 300만, 500만을 찍어버리더니 어느덧 800만을 넘겼다는 소식에 왠지 모르게 초조해지더라고요. 결국 기세에 져버린 저는 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상 후 느꼈던 한 줄 평은 상업적으로 잘 뽑았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떠한 매력으로 800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세한 리뷰를 하기 앞서 스포일러가 다소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영화 관람 후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인 줄거리를 소개하기 앞서 먼저 이 영화의 시작점인 역사적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뒤를 이은 문종은 안타깝게 데뷔 2년 만에 일찍 죽고 마는데요. 이로 인해 겨우 12살이었던 어린 단종이 어떠한 보호막 없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권력의 공백을 틈타 1453년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 등 반대 세력을 무참히 수청하며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개우정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싸움을 넘어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주변 인물들을 피로 물들인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영화 관상이 이 피 튀기는 정난의 과정을 담아냈었죠. 그리고 이번 영화 왕가 사는 남자는 이 살벌한 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폐위되어 홀로 남겨진 소년왕과 그를 지켜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줄거리 들어가 보죠. 영화는 단종의 복위를 추진하려다 실패한 사육신들이 고문당하는 서늘한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어린 단종 이용희는 세조의 최측근인 한명회로부터 왕위에서 쫓겨나 유백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한편 강원도 영월의 산골 광천골의 촌장 어몽도는 산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노루 사냥을 하던 중 호랑이에게 쫓겨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뒤 옆마을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곳은 유배원 고위 관직자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수발을 든 대가로 조정으로부터 막대한 보상을 받아 풍족하게 살아가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어몽도는 가난한 광천골의 부흥을 위해 옆마을과 경쟁하며 한명회의 눈에 띄어 결국 청룡포를 유배지로 선정받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하지만 축제 분위기였던 것도 잠시 마을은 뒤늦게 유배지로 오는 인물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폐위된 단종 이용희임을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몽도는 조정 관리자들의 지시를 받아 이용희를 감시하며 모시게 됩니다. 이용희는 삶의 의지를 잃고 식사를 거부하다 절벽에 투신까지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발견한 어몽도는 그를 간신히 구하곤 마을에 피해를 주지 말라며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용희는 살벌한 호랑이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과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용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한명회는 그를 경계하기 시작하고 유배된 금성대군은 단종 이용희의 복귀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며 이용희에게 서찰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점점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몽도의 아들이 곤장을 맞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힘이 없어 이들을 구할 수 없던 이용희는 고민 끝에 금성대군과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간파했던 한명회는 함정을 파괴되고 도사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아 죽게 되고 이용희는 적들의 손에 죽기 싫어 어몽도에게 대신 죽여달라는 처절한 부탁을 하게 되고 어몽도는 눈물을 머금고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 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는 세조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어몽도는 시신을 수습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먼저 영화 꽤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웃음 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홍시령 연기의 최고권이자 유해진 배우가 하드캐리하죠. 이번에도 그 특유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며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감을 마음껏 뿜어냅니다. 특히나 범죄도시에서 독보적인 캐릭터였던 장희수 역의 박지한 배우가 단종을 감시하는 조정관리자로 출연하며 극중 유해진이 연기한 어몽도와 호랑이 사냥에 대해 무용담을 설명하며 티키타카하는 장면은 이래도 안 웃어? 라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결국 패배한 저는 존나 웃어버리고 말았죠. 개인적으로 영화의 최애 장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 연기 구멍이 없었습니다. 약한 영웅에서 뭔가 겁나게 사연 있을 것 같은 박지인 배우의 눈빛 연기가
이번 영화에서도 극의 중심을 꽉 잡아주었죠. 영화 초반 삶의 의지를 잃고 텅 빈 눈동자로 세상을 응시하던 그 모습은 왕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한 소년의 고독을 처연하게 담아냅니다. 그러다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 결연함을 되찾고 그 눈빛에 서서히 생기가 도는 과정은 관객들을 강력하게 몰입시켜 주었습니다. 또 그 반대 지점에서 기존의 한 명의 이미지를 비튼 거대한 풍채를 지닌 유지태의 악독한 눈빛 연기는 이 영화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었습니다. 마치 마동석과 맞짱떠도 밀릴 것 같지 않은 지리는 포스를 보여주었죠. 게다가 이 영화 기존의 틀에 박힌 생각을 기발하게 비튼 독특한 설정이 등장합니다. 보통 유배지라 하면 모두가 기피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유배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을들이 경쟁한다는 독특한 설정을 가져오는데요.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유배객 유치에 사활을 거는 촌장 어몽도의 모습은 신선하면서도 현실적인 공감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친절한 자막과 함께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참 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 제가 관람한 회차에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이 영화의 미장센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화려한 궁궐 사극의 원색적인 미학에서 벗어나 영월 천령포의 푸른 숲과 강, 그리고 쓸쓸한 단칸방에 무채색의 톤을 대비시켜 고립된 자의 외로움을 시각적으로 극대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미 미디어로 많이 다뤄졌던 개우정난 이후의 감정에 집중한 선택은 좋았으나 그로 인해 전체적인 서사가 다소 밋밋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몽도에게 다소 자기적인 서사를 부여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특히 극 초반 어몽도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노루를 사냥하는 장면은 뭔가 감독의 강박적인 개그 욕심과 개연성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게 전개를 위해 억지스럽게 실수를 저지르는 설정은 다분히 자기적으로 느껴졌고, 호랑이에게 쫓기다 다친 촌장 어몽도를 마을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하고 가버리는 장면들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의 호랑이 CG 퀄리티가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져 몰입을 방해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억지스러운 설정과 떨어지는 CG 퀄리티, 그리고 다소 강박적으로 개그를 배치한 시도는 영화 속의 진지한 톤과 충돌하며 장면들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느낌은 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심파적인 요소가 짙어지는데 오히려 이런 감정적인 요소를 조금만 덜어내고 담백하게 보여주었다면 감동이 더 깊게 다가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바로 후반부의 전투씬이었는데요. 금성대군이 이용이와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엑스트라들과 함께 거대한 전투를 기대하게 만드는 연출을 보여주었으나 정작 마무리는 다소 허무하고 맥없이 끝나버리는데 박진감 넘치는 전기를 기대한 저로서는 다소 허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왕가 사는 남자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했지만 상업영화로서의 매력은 충분히 갖춘 영화였습니다. 역사의 비극 속에서 인간다움을 고민하게 만드는 힘은 충분히 있었고, 기발한 설정과 박준의 눈빛, 탁월한 유해진의 연기는 800만 관객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한 느낌이었죠.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 영화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역사를 담아낸 영화 관상을 추천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